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구티비와 백석예술대학교가 함께하는 멘토링 코리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하는 제 얘기들은 저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설명도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침마당, 도전 골든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 진행한, 어찌 보면 몇 안 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그런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생 프로도 했어요. 쏙쏙 어린이 경제나라. 중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다 아는 알지 박사예요. 하얀색 가운 같은 거 입고 과학자처럼 여러분 안녕 알지 박사예요 뭐 이러면서 했던 약간 그 성대모사 비슷하게. 그다음 고등학생 프로는 이제 저기 써 있는 도전 골든벨. 그 다음에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했고요. 대학생을 상대로 한 프로도 있었어요. 서바이벌 정글 특급이라고 각 대학교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각 대학교에서 10명이 단체로 오면 한 6개 대학인가 8개 대학이 그 게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친구가 우승을 하는 엄청 힘든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자 누나하고도 여러 번 방송을 했고 나름 이제 오락 프로도 많이 했었고 퍼펙트 싱어라는 프로는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유세윤과 김구라 형이랑 같이 했던 프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나오는 이제 이 경험이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이라는 프로예요. 여기서 제가 매일 아침 8시부터 생방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 했던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몰라 패밀리 김태환이라는 친구 알아요? 탬버린 친 이 기술이 전문 선생님한테 배운 기술이에요. 그게 엄청 잘 치는 탬버린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이 가능한 탬버린입니다. 그렇게 잘 치는 탬버린이에요. 근데 저는 노래방에서 배운 탬버린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사람 만나거나 이럴 경우에 노래방을 자주 갔는데 그때 배운 탬버린이에요. 그래서 현장용입니다. 저는 탬버린을 발라드에도 맞춰서 칠 수가 있어요. 분위기 깨지 않고. 그 정도로 이제 탬버린을 섭렵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방송에서 저만큼 탬버린을 잘 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차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조던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것들 도전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복면가왕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부른 사람이 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수 이정봉 씨예요. 제가 저기서 1라운드에서 가수를 상대로 내가 당당히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표 차이가 몇 개 안 났어. 나는 그게 자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정봉이더라고. 떨어지고 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거든요. 그냥 벗으니까 이정봉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가 왔어.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결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저것도 이제 트롯 노래 대결인데 제가 또 나가서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했느냐, 댄스 스포츠라는 걸 했어요. 별거 다 했죠. 저쪽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에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댄스 스포츠 2세대예요. 박지은 씨라고 저분한테 배워가지고 자이브 이렇게 합니다. 자이브 이렇게 자이브. 오프라인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기 프로랑 같이 나가서 프로암 대회라고 해서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저것도 제가 알기로 아나운서 중에는 아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렇게 대회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자, 저기까지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고 뭘 해왔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이외에 어떤 활동했는지를 좀 보여드렸어요.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에 다 녹아 들어갈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뭐죠?
개인화 시대에 소통하는 법, 그죠? 스피치, 그리고 자신감 키우기잖아요. 근데 개인화 시대라는 게 뭐냐 봤더니 여기도 이제 확연하게 좀 두드러지는데 소위 MZ세대라는 세대와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 예. 여기 서 있는 나는 아마 X세대 정도 될까 싶어요. 86세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G세대, 뭐 밀레니엄, 뭐 MZ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자, 혹시 모르는 말 있습니까? 뭐 머선 129는 뭐 알 거고, 그죠? 발음상 머선 무슨 일이고, 예, 무슨 일이고 머선 129니까 알잘 딱갈센, 알잘 딱갈센. 아니 제가 도종 골든벨 했잖아요. 그때 고등학생들이 쓰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였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좌절 금지, OTL. 그러니까 걔네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MZ랑. 그때는 OTL하고 이렇게 끄면 좌절 금지였어요. 그냥 처음에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도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지금 쓰이고 있죠. 알잘 딱갈센. 이건 뭐게요? 알고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어쩔 TV도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어쩔 TV, 어쩔 라디오, 뭐 뒤에다가 각 기구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 그럼 저거의 대꾸가 뭐죠? 젖쩔 TV죠. 아, 그거 몰랐어? 네. 아무튼 이런 말들 어렵습니다. 근데 왜 개인화가 됐을까? 아까 개인화가 되면서 나는 현상들이에요. AI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유튜브도 내가 즐겨보던 것만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찾아주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나의 성향에 맞는 걸 찾아서 막 이렇게 보게끔 계속 유도를 해요. 그쪽으로. 성향을 파악을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챗GPT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화까지 해줘. 우리가 뭘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지금 무료 서비스는 막 끊겨 막 끊기고, 내가 뭘 질문했더니 지가 잘 못 알아듣는지 말 잘 이러다가 지가 좀 창피한지 막 뭐라고 막 지 맘대로 막 써놔. 막 갖다가 막 아무거나 막 갖다가. 그리고 요즘에 챗GPT는 거짓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짓말로 얘한테 자료를 주면 이 친구는 그걸 조합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 식의 시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누가 없어도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제 아내가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먹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 오래 살거든요. 학생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서 못 가다가 우연히 어디 가서 배가 고파서 한번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길 보고. 갔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 개인 좌석이 있는데 칸막이를 해놓고 앞쪽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연인 둘이 앉거나 혼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죠? 손가락질했죠. 야, 친구도 없다. 근데 지금은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너무 편해.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편의점 가잖아요. 1인 1세대를 위해서 계란도 한 3개 파는 거, 낙계란. 요즘에는 2개, 4개 낙계란도 있어요. 혼자 사니까 계란을 많이 사다 놓으면 썩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커요. 확대 가족. 이게 이제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세대에서 지금은 핵가족으로. 자,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뭐 너무 잘 알죠? 지하철 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면 일 다닐 때는 뭐 매니저랑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한번 타게 됐는데 주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야, 너 지하철 타면 불편해서 타겠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귀찮게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지하철이 세상 제일 편한 교통편이야. 그러니까 풍경이 이래요. 딱 서 있다가 지하철 딱 서잖아요. 문 딱 열리면 딱 탄 다음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타는지 볼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어폰을 안 낀 사람이 없더라고. 다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왜 얘기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대화가 없다면 스피치 방법 또한 불필요합니다. 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 특히 MZ 세대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아, 내가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냐? 의도적 대화. 억지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나 혼자 뭐든지 해도 되지만 친구랑 뭘 하기를 좀 찾아가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뭘 하려고 노력하고.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아, 내가 뭔가를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배님, 이거 제가 학원만 다니면 몇 번 들으면은 얼마 만에 제가 이 말하는 법이 고쳐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얼마 만에 고쳐질까요? 고급스럽게 얘기할까요? It depends on you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위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 노출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하지만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리를 혹시 떠는 친구 있죠? 예전에는 복달아난다 그랬는데 요즘 MZ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혈액순환 중 아이디어가 남다르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복달아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다리 떠는 친구한테 주의를 주죠. 다리 떨지 말라고 딱 쳐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처음에 떨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다리를 떨었구나라는 걸 그때 인지하죠. 그죠? 그런데도 또 떨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몇 번 지적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다리를 떠는구나. 저는 의도적 대화가 같은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지라고 좀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이제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화자, 컨텐츠, 청자라는 게 있어요. 청자는 인성과 공감력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컨텐츠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상황 통제력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건 상황 통제력 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표현력이에요. 그래서 자, 인성과 공감력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마음이에요. 대화를 하려면. 자, 의도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듣고 싶은지,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처음에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안녕? 이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 쉬운 게, 오늘 점심 먹었어? 예, 지금 점심 때니까. 또는 오늘 뭐 학교 올 때 별일은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게끔 끄집어내라 라는 거예요. 쉽죠? 두 번째, 청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에요. 생일 때, 7살 생일 때, 그리고 저 오른쪽은 아내랑 딸아이가 가서 그 공주무지, 요즘에 저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데가 있더라고. 하루 종일 공주 체험을 해줘.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부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어른까지의 방송을 다 해봤단 말씀 드렸죠. 근데 제가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했죠? 아이들에게 맞게 대화했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시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발음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정말 재수없다 그럴걸요, 저한테. 지가 뭐 아나운서면 아나운서지 말이야, 이럴걸요 아마. 근데 아이에게는 제가 아빠의 입장이에요. 그럼 아이의 눈높이와 맞게 해야 되고, 저도 모르게 혀가 짧아져요. 아이를 보면, 오늘 학교에서는 뭐 했어요? 혀가 짧아져. 짧지도 않은데 그래서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청자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나이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같은 눈높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에 맞춰줘야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한다는 건 청자와 화자 역할을 오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거나 항상 듣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MZ세대는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킨다? 정답. 왜? 보상심리?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위치에서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다. 동시에. 그럼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고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할 때 아유 난 정말 듣기 싫은데 그래놓고 그 얘기를 바로 할까요? 안 하지. 본인이 며느리의 입장이 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 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기 습관인데 MZ세대만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끼리 소통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끼리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말은 알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외에 MZ세대들의 말, 줄임말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만 알면 너무 제한적이다.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뭐랑 똑같아요? 영어 못하면 외국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2세대와 기성세대가. 그걸 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자존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최고야. 그럼 김현욱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고 자존감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그 지식으로 가득 찼을 때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자존감만 있고 자신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이거 모르잖아 라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나는 자존감이 세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감도 인정해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스토리텔링이에요. 여기서 자, 요 5개 영어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게 뭐세요? 매직, 프린스, 스텝마더, 펌킨, 12 클락. 골드맨 1번 문제야. 도전 골드맨 1번 문제. 정답은 신데렐라. 정답! 저 친구 상 줘야겠다. 네, 신데렐라. 근데 이게 100명 중에 100명이 앉아있거든요. 원래 100명 중에 한 6, 70명이 틀린 답이에요. 뭐라고 나왔냐? 백설공주, 엄지공주, 숲속에 잠자는 미녀, 피오나, 슈렉 뭐 5만 개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남학생이 이거를 엉뚱한 답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적었냐? 우리 학생 답이 뭐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요. 그랬어요. 현존하는 남자 배우 이름을 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웠죠. 왜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매직. 그랬더니 마법처럼 잘생겼잖아요. 프린스. 별명이 왕자거든요. 디카프리오 별명이. 스텝마더. 이게 계모란 뜻이거든요. 근데 계모를 몰랐나 봐. 스텝과 마더를 음절분해했어요.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인터뷰할 때마다 보니까 엄마 옆에서 걸어다니던데요. 펌킨.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이 원푸드 다이어트. 호박만 즐겨 먹는데. 마지막 12 클락. 그랬더니 디카프리오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카사노바인데요. 여자를 잘 꼬시는 시간이 밤 12시랍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이걸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대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세부사항 응용, 모니터링. 이 6단계를 통해서 뇌가 말하기까지의 과정인데 내가 무슨 발표를 한다 이럴 때도 6단계별로 쭉 정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까지 설정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건 뭐라건 중요한 자리에서 스피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표현력인데 표현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아까 의도된 대화라 그랬죠. 대화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놀이라는 거를 좀 해봐라.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의 놀이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소꿉놀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끼리 막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놀이하고 막 밥 짓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아나운서라는 놀이를 통해서 좀 더 세련되고 자신 있고 이런 그 말하기 방법을 익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세요. 이야, 여기 안착이 됐네 비행기가. 잘 던졌어요. 아우.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이한진 학생 어디 있습니까? 어우, 네. 옆에 여자친구? 우리 강의하면서 다 보거든요, 일일이. 자, 개인화 시대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잖아요, 주제. 정답은 의도된 대화. 개인화 시대에 아까 제가 단절됐다 그랬죠. 그럼 단절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누군가가 묶지 않으면 단절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거기에 대한 니즈, 그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야 다가가는 거죠.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한진 학생도 의도된 대화를 하라. 의도된. 내가 더 다가가라. 내가 다가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딴 것도 한번 볼게요. 감사드리고요. 자, 조종현 학생 누구죠? 조종현 학생. 예.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이 필수인데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면접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면접 스피치가 저희가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아까 저 두 사람 뭐 했더라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저는 다 보고 있고 몇 명이 나갔고 심지어 나갔는데 저분이 화장실 갔는데 작은 건지 큰 건지도 생각을 다 해요. 들어오는 시간을 따져서. 그러니까 뭐냐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1000명이건 저는 그 사람들 다 봐요. 그래야 내가 강의할 때 딴 생각을 하는지 좀 조는지 깨워야 되나? 이런 걸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힌트예요. 뭐냐? 면접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이 내 말만 하거나 또는 면접관이 앞에 여러 명 앉아 있잖아요.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면접관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긴장은 되지만 이렇게 면접관이 쭉 5명이 앉아 있다. 저는 조금씩 마주쳤지만 면접관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집중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갖죠. 두 번째는 그 사람 행동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을 더 해야 될지 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소개팅 할 때도 나한테 관심 있으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관심 없으면 막 팔짱 끼고 있고 막 이러잖아. 딴짓하고 시계 보고 지겹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을 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면접관들 이렇게 일일이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또 본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얘기처럼 그때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친구들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개인화 시대지만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